자, 최근에 헌재 문영배가 자꾸 검찰 조서를 증거 채택하겠다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자,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한번 제대로 검증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갈수록 분위기가 어떻죠? 그렇죠. 실제로는 검찰 조서와 다른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노골적으로 좌파 성향을 띠고 있는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입니까? 검찰 조서가 지들의 입맛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변호인 측이 명백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라고 지금 저것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잘못됐죠. 그래가지고 국힘당 여권에서도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아니라고 지금 강력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헌법재판 꼬라지가 이게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미리 정해놓고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저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는 짓을 보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가 무려 헌정질서와 법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법을 무시하고 있다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주제가 뭡니까? 맞아요. 헌재가 문형배가 검찰 조서 증거 채택하겠다라고 개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법조계가 분노 폭발을 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증거로 채택하면은 안 되는 거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대국민 신뢰도가 왜 하락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저것들이 이미 좌파식으로 대통령 탄핵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게 심지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티가 나니까 그러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는 생중계 자료들이 없었더라면 국민들이 전혀 모를 뻔했던 정말 개판 그 자체로 흘러가는 재판 과정들이 정말 중간 과정 중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계몽령 사태 초반에 그러니까 비열한 검찰들이 어때요? 현직 대통령을 담궈버리겠다라고 미래 권력에 충성하고 공을 세우겠다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조사 내용들, 조서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교차 검증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검찰의 조사 내용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참 저단계 무려 별 3개 중장 특수전 사령관이라는 게 정말 한탄스러운데요. 아무튼 민주당이랑 한 몸처럼 움직이던 정치군인 곽종근이가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 인간이 틀린 말을 했잖아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을 체포해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전부 다 거짓말인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요즘 김현태 707 단장이 제대로 마음 잡고 불을 뿜고 있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거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좌파 반국가 세력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면서 저 사람이 민주당 입장에서 껄끄러운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민주당 애들이 말해봤자 지들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현안 질의하고 이러는데 대거 불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안 왔어요. 민주당 애들이 대화하는 곳에. 왜 안 왔느냐? 말 섞어봤자 지들이 불리하거든. 질문하고 검증하면 할수록 민주당이 계몽령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씌워보겠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구라치고 가스라이팅 했던 게 자꾸 밝혀지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러. 국회 단전 드립을 그렇게 쳤죠. 그런데 정작 단전도 윤 대통령이 아니라 곽종근의 지시였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과 언론이 그러니까 계몽령 사태 초반에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진짜로 어마어마한 구라를 쳐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소름 끼치는 줄 알아야 된다니까. 좌파 반국가 세력들과 거기 충성하는 비열한 공무원들이 정말로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지르면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통째로 도둑질해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비굴한 모가지 이권 하나 지켜보겠다고 저딴 짓거리들을 했다고 애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한창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또 있죠. 국정원의 홍장원이도 어떻습니까? 이 인간도 막장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교차 검증을 해보니까 말이 계속 바뀝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었죠. 국가정보원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 CCTV를 공개했다라고 하죠. 이것보다 여러분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죠. CCTV 공개로 홍 전 차장은 거짓 증언 논란에 빠졌다라고 말입니다. 자, 특정 시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지가 통화를 했다고 여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자기한테 불러줬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정작 지는 그 시간에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하죠.
당일에 국정원장 공관 입출 장면과 그 시간대가 고스란히 CCTV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CCTV 카메라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말이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뀐다라는 겁니다. 1차 메모가 있네, 2차 메모가 있네, 포스트잇이 아니라 하얀 종이에 작성을 했네. 그죠, 여러분들? 포스트잇이 아니라 하얀 종이에 작성을 했네. 무슨 이집트 상형 글자가 뭐 완전 개판으로 그 개발 세발로 쓴 글자가 튀어나오질 않나. 아랍어도 아닌 글씨로 처음 작성을 했다가 찢어서 폐기했다라질 않나. 나중에 보좌관이 받아 적었다라고 했다가 기억에 의해서 3차로 재작성을 했다가 동그라미와 내용, 단어까지 추가해가면서 4차 작성을 했다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소설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자를 썼다고요? 그래서 악필이었다? 여러분들 저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 긴급하고 급박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면은 중요할 때 계엄령 사태가 터졌을 때 중요한 메모를 받아 적어야 될 때 굳이 손을 바꿔가지고 메모를 하겠습니까? 반대 손으로 애초에 글이 제대로 써지기나 합니까 사람이? 그리고 지가 글자를 개판으로 썼으면은 그걸 남인 보좌관은 어떻게 정확하게 그걸 알아보고 옮겨 쓰기까지 합니까? 좌파 반국가 세력 앞잡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개소리를 가지가지 하고 있다니까 그때그때 닿는 대로. 아니 그리고 곽종근의 증언을 바탕으로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계몽령 사태 초반부터 그동안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게 전부 다 지금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정치인을 체포해라 거짓말이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거짓말이죠. 국회를 단전시키라고 했다 거짓말.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런 개판 검찰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리를 떠나가지고 일반인 상식으로 봐도 그렇죠. 그런데 문형배를 비롯해가지고 양심을 팔아버린 저 헌법재판소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라고 개소리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러니까 여러분들 국민 저항권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헌법재판소가 일을 똑바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헌재가 그런데 법을 무시하죠. 헌재가 법 절차를 무시를 해. 헌재가 개판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국민들이 도대체 왜 저런 양심과 영혼을 좌파에 갖다 팔아치운 반국가 집단의 앞잡이들을 존중해줘야 된단 말입니까?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보면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할 때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형사소송법을 살펴보자고요. 제312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가지고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영배는 억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 모르겠고 검찰 조서 증거로 채택을 하겠답니다. 명분이 뭐냐면은 얄팍한 거 하나 깔고 있어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알못 행배가 다시 한번 법을 알지도 못하는 행배가 완전히 개소리를 하면서 돌아버렸죠. 왜 그러느냐? 헌법재판소 법에 탄핵 심판할 때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라고 법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문형배는 대체 왜 끝까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쓰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요? 바로 그 편향되게 만들어진 검찰 조서에만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 입맛대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반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 쓰면 안 되는데 법을 개무시하면서 증거로 채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골수 좌파 성향이죠. 문영배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자기 입으로 지가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싶죠. 이런 기회가 다시는 안 올 것 같아. 근데 판결에 쓸만한 근거가 없어요. 법대로 하면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가 없다니까. 증인들의 진술에도 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처음에 민주당 좌파 진영에 포섭되어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금 양심 발언을 하고 돌아서고 있어. 이러니까 문형배가 지금 마음이 급하죠. 검찰 조사라도 어떻게든 증거로 채택해 보겠다라고 억지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법을 무시하면서 말이에요. 판사라는 인간이 법을 무시하면서 하고 있다고. 이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썩었다고 문형배가 돌아버렸다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명백히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정답을 미리 내려놓고 법을 무시하면서 모든 과정을 그냥 끼워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기술자 아닙니까? 법기술자. 아니 사실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법기술자도 아니지 이거는. 동네 고등학생 데려다가 판사시켜도 저거보단 나아요. 이미 이 나라에는 법이 없다니까.
오죽했으면 부장판사 출신인 김익현 변호사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에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이 주장을 하니까 행배님이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다. 이 참고로 도과되었다라는 말은 기한을 넘겼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행배가 기한을 넘겼다라는 취지로 말하더라. 그런데 이거는 권리의 포기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즉 민사소송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법률 용어로 이거를 책문권의 포기 상실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서는 책문원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판사를 35년이나 했다라는 사람이 일선 법원에서도 저런 식으로 재판을 했는지 정말로 이해 불가입니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진짜 문형배 입장에서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도 못 들 만한 지적이죠. 김양훈 변호사도 이거를 보고 이제 공감이 되는 게 많았던지 김익현 변호사님의 글을 그대로 퍼와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생각을 덧붙였는데 이 내용도 참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자면 지방에서 향판이나 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사건이나 하던 놈이 서울에 와가지고 갑자기 공산혁명과업을 달성하려고 하니까 졸라게 이제 무리수를 둬야 되겠지. 아, 한숨만 나온다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영배를 비롯해가지고 저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해석을 좌우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좌우한다라고 하니까 상식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법알못, 양심을 팔아버린 좌파 우리법 연구회 끝판왕 판사인 문형배는 지금 검찰 조서를 가지고 무려 조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진짜 미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을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검찰 조서가 왜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는지를 설명을 한 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일반인이라도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니까. 법조인들도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똑똑히 지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그 법조계의 법조인들, 전문가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올바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재가 틀렸다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유린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자주 하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판사로 살아온 대법관이 있고 헌법재판관이 있어. 근데 그 대법관 헌법재판소 판사가 씹으려도 틀린 거는 틀린 겁니다. 반대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간신히 나올까 말까 했던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셔도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말을 해도 틀린 건 틀린 거고 초중고등학교를 간신히 나온 산업화 세대 어른들이 말씀하셔도 옳은 거는 옳은 거라고. 굉장히 이건 여러분들 겸손하고 철학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얘기라고 동시에. 이 나라에서 실현되기 어렵지만 이게 당연한 얘기라고. 권위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 않는 거야. 옳고 그름은 그냥 그 자체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끝끝내 국민들을 개무시하면서 좌파 반국가 세력들에게 편승하는 비열한 판결을 내린다면 저는 그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국민들이 저 비열한 헌법재판소를 엄하게 꾸짖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재판관들, 부패한 공직사회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종을 울리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시민정신이고 시민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